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권경원 박사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 강의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은 두 과정을 공부했었죠. 통합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를 했었어요. 이제 본마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마다 어떤 파트가 중요한지 이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출문제까지 맞춘 상태입니다. 이제 웬만한 과정은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사항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 부동산 공법은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내용이 방대하죠. 그러니까 6개 법으로 돼 있잖아요. 국토법률부터 농지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법을 공부할 때는 그나마 잘 이해를 했었어요. 정리도 되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섞여버립니다. 국토법률하고 도시개발하고 막 섞여버리죠. 섞여버리면 무지하게 혼돈이 가죠. 뭐 시행자도 막 비슷하고요. 뭐 동의 조건도 이것도 따로 저것 따로 뭐 조합도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저 부분이 헷갈리고 저걸 할 때 또 이 부분이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 당시 혼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죠. 이걸 해결하자가 바로 이 특강이에요. 제 제목이 뭐로 돼 있죠? 요형별 비교 특강이라고 돼 있죠. 소위 테마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각 법에 흐트러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모아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요. 다시 여러 개를 비교해 주는 거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 특히 이 강의는 목차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테마적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맨 끝에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니까 하나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테마별로 도표를 딱 구성해서 이걸 여러분들 쌈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조합이 나왔다면 조합 파트에 테마 특강을 또 들으시고 또 맨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는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시고 이렇게 몇 번을 여러분들이 반복해 주시면은 공법 전체 내용을 흐트러진 것을 잡아낼 수 있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럼 유형별 비교 특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제가 이제 목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의 목차가 총 15개의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 1부터 테마 15번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무지 헷갈리는 파트죠. 이것을 하나씩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마 15가지를 구성할 때 자기 멋대로 구성한 게 아니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법 6개를 다 긁어 모은 거죠. 모아서 비교 정리한 겁니다. 아주 괜찮은 강의죠. 그래서 이것은 각 테마마다 기본적으로 1개 정도는 출제가 되고 많게는 2~3개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15개 테마를 하고 나면 기본 한 20개 문제, 20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배가가 될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테마 1에 사업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사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업만 해도 4가지 사업이 나와요. 도시군계획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사업이죠. 이걸 절차별로 비교해서 정리를 하고요. 사업의 특징을 또 잡아 드릴 겁니다. 테마2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공익사업 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도시군계획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주택사업이 있죠. 이 4가지 사업마다 토지 수용이 나와요. 그럼 각각의 수용할 때 특례가 나오겠죠. 뭐 재결 신청 기간이랄지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거, 또 어떤 시행자가 어떤 물건을 수용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법으로 공부를 할 때도 있지만 이걸 묶어서 비교해 주자 이거죠. 여기서 1~2개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요. 테마 3 조합이 나오죠. 조합도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상 정비조합이 있고 주택법상에 주택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은 거의 한 문제씩 문제가 나와요. 이걸 또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주택조합에서만, 이 조합에서만, 테마 3에서만 2개 내지 3개의 문제가 가능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합의 테마 특강을 듣고 나면 조합이 나왔을 때 기분 좋게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 테마 4번에 동의가 나와 있죠. 동의 절차, 분수로 돼 있잖아요. 뭐 3분의 2, 2분의 1 아주 많아요. 이 많은 동의를 하나하나 공부할 때는 알아. 근데 이걸 다 섞어놔 버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시험은 전체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동의 요건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도표로 말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구역이 나와 있죠. 우리 도시개발 정비법에서는요. 구역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이 구역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올 파트,
또 최근에 개정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구역 쪽에서 득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최소 2개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근데 완화 강화죠. 공법 자체는 강화하는 법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완화 규정이 있죠. 완화 강화도 이 법을 틀어놓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고요. 테마 7번에 시료 및 간주가 나오죠. 시료, 효력 상실 나오고요. 간주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다. 테마 8번에 공법상 규제가 나오죠. 행위 제한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도 나오고 건축 허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서도 난이도가 있고요. 문제가 한 2개 정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테마 9번에 허가 및 신고죠. 허가는 대표적인 허가가 국토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농지법상 농지 전용허가, 소위 3대 허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신고 쪽에서는 건축 신고죠. 경미한 것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9가지가 신고 대상이거든요. 여기도 문제가 나오죠. 이것도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테마 10번의 숫자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다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게 숫자예요. 2년도 나오고 3년도 나오고 분수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올 것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 숫자를 정리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백 개의 그 숫자를 다 외우냐?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올 숫자가 있어요. 기준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따로 정리해서 최근 경향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 매수원구죠. 매수원구는 대표적인 매수원구가 국토법률상의 매수원구 있고 농지법상 매수원구가 있습니다. 특히 국토법률상의 매수원구는 거의 매년 축제가 되죠.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알아보자. 채권이 있죠. 언제까지 갚을게라는 약속이 채권이죠. 채권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국토법률상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 있고요. 또 도시개발부로 가면 2가지가 있죠.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또 주택법으로 갔을 때 주택상환 사채가 있죠. 이 사채 채권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작년에서도 주택상환 사채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비교해서 정리하자. 뭐 상환 기간이랄지 채권 발행 사유랄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나갈 겁니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이죠. 요 이행강제금은 2군데 나오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인데 2가지를 비교 좀 해보고요. 특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학계론뿐 아니라요. 공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1개 내지 2개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공법상 계산 문제는 아주 쉬워요. 무조건 득점해야 돼.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법률상의 계산 문제, 또 도시개발법의 계산 문제, 정비법의 계산 문제, 건축법의 계산 문제, 농지법의 계산 문제 이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실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의 적응력을 높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행위자죠. 이것도 아주 골치 아파. 숫자뿐 아니라 행위자가 굉장히 많죠. 6인도 나오고 국토부 장관, 시군구, 시도지사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그 많은 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시험에 겨냥돼서 시험을 겨냥해서 중요한 행위자를 한 20, 30개 뽑아가지고 이걸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 15개를 공부하고 나면 흐트러져 있던 내용에 헷갈린 내용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튼튼한 하나의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또 각 테마마다 문제 출제가 되니까 말이죠. 문제를 한 20개 정도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배양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간을 내고 또 비싼 돈을 내서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강의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테마 1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